네, 세 번째 코너입니다. 디지털 자산 시장의 김영석 자문위원 오늘 자리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우리 그 암호화폐 시장을 쭉 보면 MM이라는 단어가 있어요. 예. 보통 MM을 한다 그러면 마켓 메이킹인가요? 그렇죠. 마켓 메이킹. 네. 뭐 주식 시장으로 치면 주식 수급 세력 또는 예. 뭐 시장 조성 뭐 이런 그렇죠. 단어로도 이렇게 호환이 되는데 MM이라고 하면 마켓 메이킹이라고 하면 상당히 뭐 좀 거창한 일이라고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일종의 그냥 호가를 만지고 노는 일종의 주가 조작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? 그러니까 이거를 뭐 마케팅의 일환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. 네. 그리고 뭐 분명히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건 네. 이게 유동성 공급의 이 LP량은 명확하게 다르다라고 네.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이거든요. 그렇게 사실상 이 마켓 메이킹이라고 한다면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뭐 시세 조작이라고 네. 표현하는 게 제일 적당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보통 어떻게 운영되나요? 이런 시세 조작이 코인 이 시장. 시세 조작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가상자산을 발행을 하게 되면 이 유통량이라는 게 있겠죠. 유통량과 발행량 네. 이 부분의 거의 대부분을 일단 재단이 들고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한 네. 모습입니다. 이 토큰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가지고 좀 재단이 큰 네. 물량을 보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목적이 사실상은 이 시세를 뭐 마음대로 좀 네. 좌지우지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바람에서 나오는 걸 수도 있고 일단 뭐 재무 건전성을 판단한다 하더라도 이 재단이 대부분의 물량을 들고 있는 게 또 맞기는 해요. 네. 건전성의 문제에 있어서. 하지만 여기에 있어서 일단 뭐 유통되고 있는 물량이 극소수량이다. 네. 왜냐하면 일부 물량이 유통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정도의 물량을 들고 있고 이 극소수의 물량을 팔면서 생긴 자금이 있으니까 이 코인과 자금을 같이 운용을 하게 된다라면 시세를 얼마든지 조작을 할 수 있겠는데 그럼 내가 지금 가격이 아니라 또 높은 가격에서 팔면 되잖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 마켓 메이킹을 또 전문적으로 하는 팀들이 네. 생겨나는 거죠. 보통 이렇게 MM팀 수급 세력들이 운영될 때는 예전에 뭐 당연히 비밀스럽게 운영을 했는데 예. 특히 요즘 들어서는 코인 시장에 뭐 대놓고 하는 뭐 친구들이 많더라고요, 보니까. 저도 이번에 사실은 그 뭐 일부 세력들이 좀 많이 네. 밝혀지기도 했죠. 네.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. 네. 예전 같은 경우에 특히 2017년이라든지 2018년 그때 같은 경우엔 이 MM팀이 진짜 있냐 없냐를 네. 떠나서 이 MM이 뭐야? 네. 라는 그런 의견들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.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 일을 하다 보면 뭐 미팅도 네.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저 MM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. 아, 저 얘기를 해도 되나? 네. 내 앞에서? 네.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. 보통 주식 시장으로 치면 저 작전합니다. 뭐 이거 상당히 자랑하면서 다닌다는 얘기인데 그런 경우가 주식시장에도 뭐 가끔 뭐 있긴 있지만 이게 예. 사실 뭐 친한 사람들 아니면 이렇게 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. 굉장히 리스크가 큰 행위죠. 특히 네. 요즘 같은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본인이 이 MM을 한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위험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. 특히 이런 MM 하려면 또 거래소들이 좀 받쳐줘야 되잖아요. 그렇죠. 또 어떤 거래소에서 특히 이런 MM들이 많이 성행하고 있나요?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MM이라는 걸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용하기가 굉장히 쉬워야 됩니다. 네. 이 이용하기 쉽다라는 것의 기준이 뭐 단순한 어떤 인터페이스라든지 UI, UX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 원화가 입금이 되느냐. 왜냐하면 그 정도의 어떤 거래량이 받쳐줘야 되는 문제이거든요. 네. 다만 이 원화 거래가 지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일반 투자자들이 원화 입금을 하지 않겠죠. 이용 자체를 안 한다라는 겁니다. 거래소를. 거꾸로 이제 매수세가 상당히 줄어든다는 얘기죠. MM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. 더 쉽게 얘기하면 MM팀이 먹을 게 없다라고 네. 할 수가 있는 거죠. 지난 5월 우리 그 가상화폐 시장에 큰 경종을 울렸던 테라 루나 사태에 있어서 이번에 그 가담을 했던 한 MM팀을 지금 수사 선상에 오르고 있다 얘기가 좀 들리는데 어떤 내용이에요? 일단은 이 지금 테라 루나 사태 같은 경우에는 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굉장히 큰 네. 어떤 피해자가 속출을 했고 예. 이 가상자산 시장의 전체 근간을 흔드는 네. 굉장히 부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. 네. 근데 이 테라 루나 사태에 있어서 실제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이 이 MM을 네. 했냐 안 했냐. 이 MM을 한 주체로 이 권도영 대표가 직접 거론이 되기도 했고요. 그리고 여기에 따라 붙었던 MM팀들이 단순히 한 팀이 아니라 네. 수십 수백 팀이 붙었을 수도 있다. 그렇겠죠, 거래소별로도 아무래도. 예. 그렇고
아니면 이 코인 자체로도 그렇고. 그 테라랑 루나가 뭐 시총이 200조가 넘었었잖아요. 예. 뭐 일개 팀이 할 수도 없겠어요, 이 정도 규모면. 일개 팀이 감당할 수 있는 네. 거래량 자체가 아닌 거죠. 네. 자, 이번에 그 한동훈 장관이 부활시킨 합동수사단이 가상화폐 쪽에서 수사 대상 1호가 루나 사건이잖아요. 예. 이번 연루된 MM팀의 처벌 어느 정도 밝혀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? 일단은 이 MM팀 같은 경우에 뭐 대중적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네. 이 실제로 이 MM팀을 운영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은 절대 잡히지 않을 것이다. 네.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. 네. 뭐 법률적으로 따져보면 내가 처벌받을 일은 없다라고 네. 강하게 믿고 있어요.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또 관련 처벌 조항이 없잖아요. 아직 국내 현행법상은. 근데 이 특히 MM 같은 경우에 네. 이 시세 조작이라고 해가지고 피해자가 발생을 했을 경우 네. 이 처벌하는 근거가 또 명확하게 마련이 되어 이번에 있습니다. 특검법 통과 이후 이제 관련 조항이 생겼네. 예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 테라 루나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이 MM 팀이 또 포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요. 이 MM 팀을 사실 특정을 해내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을 겁니다. 네. 그냥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이걸 보이스피싱이랑 네. 뭐 연계해서 설명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 어떤 뭐 자금 조달책이라든지 네. 그 단순히 아르바이트의 네. 일환으로 자금을 옮기기만 했던 그런 알바생들도 굉장히 큰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예. 그런 식으로 일단은 이 MM팀이 이 현금화를 하고 네. 자금을 움직이고 하려면 국내 거래소에 뭐 자금을 입금을 하고 보낸 식으로 또 조치를 했어야 할 거예요. 네. 이 이더스캔이라든지 이 비트스캔 이걸 통해서 국내 어떤 거래소의 계정에서 이게 자금이 넘어갔느냐, 네. 해외 거래소가 됐든 아니면 국내 다른 거래소가 됐든 이 테라루나의 MM 시세 조작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계정에 어느 거래소에서 출발한 자금이 들어갔느냐 이걸 명확하게 구분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. 네. 그리고 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 법률상으로 이 우리 국내 거래소는 경찰, 검찰의 수사 협조를 요청을 받으면 또 제공을 해야 됩니다. 그 자료를 네. 관련 자료를 특히 이 테라루나 사건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거래소 입장에서는 우리는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증명을 하기 위해서라도 또 원만하게 이 자료를 제공을 했어야 했을 거예요. 한동훈 장관 이번에 뭐 상당히 야심차게 출발을 하는데 예, 물론 그 코인 시장 MM팀에 대해서 정화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에요. 예. 단 이게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까. 전 그게 우려되거든요.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네. 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특히 최근 들어서 이 MM팀이라든지 네.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작하는 어떤 세력들에 대해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를 네.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방침이 나온 적이 있었죠. 네. 그리고 이번에 이 합수단 1호가 출범이 되면서 또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이 가상자산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네.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네. 비단 이 한동훈 장관뿐만이 아니라 뭐 금융위원장이라든지 네. 이 뭐 전체 관련된 정부 부처의 사람들이 사실 이 테라루나 사건에 굉장히 큰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. 네. 근데 제가 지금 판단을 하기에도 저 MM팀 같은 경우에는 이 처벌이 굉장히 네. 강할 것이다. 무기징역까지는 선고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굉장히 큰 수준의 처벌은 피하지 못할 것이다. 네.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냥 제가 이제 쭉 수사관이다 입장을 바꿔봤을 때 각 거래소별로 이제 테라루나 그 거래 트랜잭션을 다 밝혀내야 될 것이고 예. 또 비단 국내 거래소만 이용을 하지 않았을 거거든요. 예. 해외 또 무수히 많은 또 거래소들을 통해서 이런 트랜잭션이 일어났을 텐데 이걸 조사 가능한가요?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 일단 국내 주요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이 이미 진행이 됐죠. 네. 그 국내 거래소에 최근 진행됐던 압수수색들이 다 저 테라루나 사태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. 그 해외 같은 경우에도 뭐 인터폴이라든지 네. 이런 기관과 좀 공조를 해서 네.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는 MM팀만 적발이 되지 않나 또 그렇게도 또 생각이 되네. 네, 사실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기는 합니다. 예. 지금 상황. 해외 수사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, 내가 보기에. 해외 거래소의 계정을 만든다라는 것 자체가 네. 일단 이 국내 거래소 같은 경우에 저는 이 특근법이 굉장히 좀 잘 만들어졌다라고 네. 판단을 하는 게 네. 기본적으로 누가 거래를 했는지 이 계정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예 이 실명 거래가 가능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벌어지는 어떤 뭐 자금 세탁이라든지 네. 뭐 이런 시세 조작
같은 경우에는 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굉장히 잘 마련이 되어 있지만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 주소 하나만 있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. 네. 이메일 주소 하나만 있어도 사실상 뭐 한 2비트 뭐 금액으로 치면 한 6천만 원 선까지는 또 문제 없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. 네. 거래를. 자, 보통 여태까지는 우리 국내 그 코인 시장을 보면 다단계 피라미드 구조로 해서 많이 이런 MM들이 이루어졌잖아요. 예. 요즘은 어떤가요? 요즘 같은 경우에도 이 피라미드 구조가 굉장히 좀 오히려 더 견고해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. 네.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뭐 MM 팀들이 재단의 눈치를 보고 뭐 우리 일을 좀 주세요. 네. 뭐 우리랑 같이 MM을 합시다라는 상황이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 오히려 재단들이 네. MM 팀에 많이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특히 그 중에서도 굉장히 좀 실력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MM 팀들이 뭐 몇 팀이 좀 생겨나고 있어요. 네. 제가 알고 있는 MM 팀만 해도 한 3팀 정도 네. 되고 있는데 이 팀들이 사실상 지금 거래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의 모든 네. 그 가상자산의 MM을 다 잡아먹고 있다라고 예. 하고 있죠. 예. 그렇기 때문에 이 피라미드 구조 자체는 굉장히 좀 견고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재단 위에 MM 그 위에 거래소가 자리를 하고 있다라는 네. 겁니다. 이 거래소가 사실상 이 스스로 피라미드 구조를 깨지 않는 이상 이 건전한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. 제가 아는 모 거래소 같은 경우는 MM하는 친구들은 아예 별도로 관리를 하더라고요. VIP 고객이라는 명칭 아래.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. 네. 이 MM한 팀이 거래소에 가져다주는 수익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이 될 그렇겠죠. 겁니다. 그럼 이 거래 수수료만 하더라도 네. 굉장할 거거든요. 네. 이 우리나라의 MM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? 전혀 감이 안 와요. 일단은 거래소 하나당 네. 하루에 최대 한 3조 원 정도 네. 될 것으로 거래 전망이 금액이? 되고 거래 대금 예. 기준으로요. 자, 그렇다면 그 주식시장과는 약간은 좀 달라요, 구조가.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상장 기업들이 예. 밑에 주식 수급 세력들을 밑에 두고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 예. 코인 시장은 명확하게 재단들 위에 MM 시장이 있는 것 같아요. 일단은 재단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는 재단들은 간단히 설명을 해서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. 네. 상장 기업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또 자금력도 있을 네. 것이고 어떤 기획력이라든지 이런 게 분명히 있겠지만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을 하고자 하는 네. 재단이라든지 이미 상장을 했다 하더라도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재단들이 돈을 벌 수가 없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돈이라도 좀 벌어보자 내지는 가상자산 뭐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량이라도 띄워보자라는 심정으로 이 MM 팀들이 부탁을 하고 있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. 네.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뭐 일부 팀 같은 경우에 이 MM 팀이 갑질을 한다라는 네. 얘기도 많이 쏟아져 나오고 요즘 있어요. 아예 그 재단과 MM의 뭐 수익 배분 방식이 아니라 아예 재단을 껍데기로 인수를 하더라고요. 그냥 아예 예전 MM 같은 팀들이. 경우에는 이 네. 수익 배분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. 이게 네. 보통 뭐 코인을 팔아 주겠다. 네. 코인 팔면은 8대 2로 하자. 네. 그럼 이 팔이 재단이 아니에요. 네. MM팀이 팔을 가져간다는 네. 겁니다. 근데 다만 그 2를 가져간다 하더라도 재단 입장에서는 이게 큰 돈이거든요. 그렇죠. 나중에 책임져야 될 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이 2라는 금액이 네.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. 저도 이렇게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크게 서울에도 뭐 부산도 있고 뭐 제주도도 있고 서울에 또 강남 쪽에 예. 뭐 예를 들면 저기 오크우드 호텔 쪽에도 큰 팀이 하나 있고 그렇죠. 롯데 저기 잠실에 있는 시그니엘 타워에도 좀 큰 팀이 있고 뭐 이런 큰 손들이 MM들이 그 요소요소마다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MM으로 얼마나 큰 네. 돈을 벌었길래 네. 또 시그니엘도 살고 네. 그러겠습니까? 뭐 단순히 시그니엘 정도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밑에 지하 주차장을 가면 뭐 해외 유세 뭐 외제차들이 어마어마하게 몇십 대가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도 가끔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 뭐 나는 저런 짓 안 해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네.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. 네. 뭐 한편으로 부러운 마음은 없으세요? 전혀 없습니다. 전혀 없습니다. 근데 거꾸로 우리 그 가상화폐 시장도 또 MM이 있어요. 어느 정도 또 순기능도 있지 않나요? 이게 또 거래량이 돌아가고 유동성도 공급이 되면서 좀 그런 또 순기능도 또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? 제가 이제 계속해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네.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제로섬 게임입니다. 네. 누군가 돈을 벌어갔다. 네. 근데 그게 정말 이 가상자산의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벌어들인 수익이라든지 네. 아니면 발생한 수익이 아니다 한다면 그 이면에는 언제나 피해자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. 네.
그럼 피해자를 발생시키면서 운영이 되는 이 MM팀 같은 경우에 이 MM이라는 행위 자체가 순기능이 뭐가 있겠습니까? 네. 뭐 한 20% 사람들 돈 벌었다. 이 사람들에겐 굉장한 순기능이 될 수가 있겠죠. 네. 하지만 이 양적으로 봤을 때는 네. 나머지 80%이 테라 루나 사태가 그래서 발생한 네. 케이스지 않습니까? 네.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만 돈을 벌었고 네. 뭐 두나무 앤 파트너스 돈 많이 벌었죠. 곤도요 자기 돈 없다. 돈 다 날렸다라고 하는데도 돈이 없겠습니까? 네. 쓰지를 못할 뿐이지 굉장히 많이 벌었을 겁니다. 네. 결국 그런 것 같아요. 이게 우리가 로또를 사는 이유는 그 잭팟을 기대하는 거잖아요. 예. 이 가상화폐도 결국 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투기 심리가 모인 곳이 이 가상화폐 코인 시장인데 맞습니다. 뭐 이런 곳에서 잭팟이 터진다는 기대감 하나 때문에 다들 이렇게 불나방처럼 뛰어들 드는데 참 뭐라고 우리가 뭐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뭐 MM 무조건 100%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다 없다면 또 코인 시장이 너무 침체되지 않을까도 걱정이 되고 그렇죠. 뭐 여러 가지 또 측면에서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면에 있어서 이 LP와 네. MM 구분을 좀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. 근데 다만 정의 내릴 수 있는 건 좀 애매한 사람들 정도껏 했으면 좋겠어요. 그렇죠. 너무 이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시키니까.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 전체 산업이 죽게 생겨요. 네. 이게 너무 과하지다 보면 결국은 이 산업 자체가 다 이제 누구도 들어오지 않는 그야말로 폐허가 된 시장이 되지 않을까. 이게 가장 걱정이 되네요. 맞습니다. 네.